이정호 62세. 그는 평생을 바쳐 세운 인테리어 회사를 단 한 번의 부도로 잃었다. 2억의 빚 떠난 가족, 남은 건 낡은 작업복 한 벌뿐이었다. 전기가 끊긴 사무실에서 마지막으로 불을 끄던 날 그의 손은 끝내 떨리고 있었다. 모든 게 끝났다고 믿은 그날 밤 그는 한강 다리 위에서 한 노인을 만났다. 이 손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한마디가 그의 발걸음을 멈췄다. 그날 이후 정호는 버려진 목재를 모아 공방을 열었다. 망치와 톱 대신 다시 일어서는 마음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1년 뒤 세상은 그의 이름을 다시 불렀다. 파산했던 남자가 어떻게 사람들의 희망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그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둑한 오후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는 먼지만 가득했습니다. 작업자들이 공구를 챙겨나가며 사장님, 오늘은 그만합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정호는 대답 대신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현장 한가운데 놓인 자재더미에는 아직 개봉도 하지 않은 벽지가 쌓여 있었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완공을 앞두고 있던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래처에서 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모든 게 멈췄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 진동하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정호 씨, 이달 말까지 변제 없으면 채권 이행 들어갑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차갑고 일정했습니다. 정호는 말없이 통화를 끊고 손에 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서류 봉투 안의 숫자들은 냉정했습니다. 2억. 밤이 되자 사무실엔 형광등 불빛만 남았습니다. 벽에 걸린 회사 간판 아래엔 30년간 쌓인 설계도와 견적서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정호는 낡은 의자에 앉아 담배를 꺼내 들었지만 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천장으로 시선을 옮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뭘 할 수 있을까? 퇴직금을 받지 못한 직원 3명이 찾아온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장님, 우리 생활도 걸려 있습니다. 정호는 변명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국 경찰 신고서가 책상 위에 놓였죠. 서류 도장 찍히는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아내 박명자는 식탁 위 독촉장을 정리하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 돈 우리 평생 모은 건데.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준호가 대학 등록금 이야기를 꺼냈을 때 박명자는 손을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분간 알아서 해보렴. 아빠도 힘들어. 그 말이 떨어지자 집안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늦은 밤 정호는 마지막 남은 위로를 찾듯 사무실 문을 잠갔습니다. 간판에 불이 꺼지는 순간 그는 오래된 의자를 한 번 더 쓰다듬었습니다. 그 의자에는 지난 세월의 흔적이 손에 닿았습니다. 길거리로 나와 걷던 그는 한강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번지는 강변,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그는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다리 위에 섰습니다. 누구도 없는 그곳에서 오직 강물만이 묵묵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자 정호는 옷깃을 여몄습니다. 한참 동안 강물만 바라보던 그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춥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십니까? 낯선 노인이 손에 든 캔커피 2개를 흔들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커피를 건네받고는 조용히 손을 녹였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자 얼어붙은 손끝이 조금 풀렸습니다. 노인은 다리를 함께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나도 예전에 여기까지 온 적 있습니다. 정호는 놀란 듯 그를 쳐다봤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오래된 피로와 단단한 생의 흔적이 엿보였습니다. 이 손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게 인생이지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정호의 가슴 어딘가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이름도 모르는 노인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네받았습니다. 명함에는 시니어 자영업자 모임 대표 최만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호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리 아래에서 불빛이 반짝이며 강물 위로 퍼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발걸음을 멈추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후 정호는 허름한 상가 건물 앞에 섰습니다. 시니어 자영업자 모임이라 적힌 간판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문을 열자 따뜻한 커피 냄새와 함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쪽 테이블에 앉은 노인들이 서로의 실패담을 나누며 담담히 웃고 있었습니다. 부도 한 번쯤은 다 겪어봤지요. 내가 망했을 땐 아내가 집 나갔어요. 그들의 대화는 가볍게 흘렀지만 묘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정호는 구석자리에 앉아 말없이 사람들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굳은 살 박인 손, 다른 손톱, 그리고 여전히 무언가를 만들고자 하는 손들. 최만수는 정호에게 다가와 손에 망치를 쥐어줬습니다. 이 손이 아직 따뜻하다면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정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안개가 걷히기도 전 정호는 낡은 공방 문을 열었습니다. 안쪽에는 톱밥 냄새와 함께 오래된 나무 향이 가득했습니다. 벽 한쪽에는 리폼 실습용이라 적힌 폐목재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장갑을 끼고 나무를 들어 올렸습니다. 손끝이 거칠게 긁히는 감촉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 손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날 들었던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최만수는 공방 구석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톱질은 손보다 마음이 해야지요. 급하면 삐끗합니다. 정호는 대답 대신 숨을 고르고 톱을 밀었습니다. 처음엔 삐뚤고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손의 떨림이 줄었습니다. 손바닥엔 굳은 살이 다시 배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일하던 윤석은 묵묵히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그 역시 과거 자영업 실패를 겪은 이였습니다. 말없이 도시락을 건네며 오늘도 해봅시다라며 웃었습니다. 정호는 그 말이 이상하게 고마웠습니다. 세상엔 아직 나를 믿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감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그들은 첫 판매를 위해 작은 벼룩시장에 나갔습니다. 정호가 만든 의자와 탁자를 전시했지만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누군가는 너무 투박하다고 말하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호는 아무 말 없이 의자 하나를 손으로 닦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무도 첫날엔 흠이 많지요. 만수의 말에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엔 씁쓸함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공방에 홀로 남은 정호는 의자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내가 만든 건데 왜 마음이 비어 있을까? 그는 의자를 다시 분해했습니다. 못을 뽑고 다리를 새로 깎고 곡선을 다듬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하나의 의자가 완성됐습니다. 그 의자엔 서툴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던 어느 날 공방 전화가 울렸습니다. 혹시 SNS에서 본 의자 주문 가능한가요? 정호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첫 주문이었습니다. 수학이 넘어 목소리는 젊은 여성이었고 아버지의 작업대를 닮았다며 2개를 부탁했습니다. 전화를 끊자 정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만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손님이 오셨네요. 그날 이후 공방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윤석은 목재를 옮기고
정우는 도면을 그렸습니다. 손으로 나무결을 따라가며 그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루듯 조심스러웠습니다. 못을 박는 소리가 공방 안을 메웠고 그 리듬에 맞춰 모두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정우는 완성된 의자 표면을 손으로 쓸었습니다. 매끄럽게 다듬어진 나무는 마치 새 생명을 얻은 듯 따뜻했습니다. 납품 당일 정우는 포장된 의자를 트럭에 싣고 고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 마당에는 낡은 작업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누군가의 기억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의자를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버지가 쓰던 거랑 똑같아요. 감사합니다. 정우는 짧게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공방에는 잔잔한 환호가 울렸습니다. 우리가 첫 주문을 성공시켰습니다. 윤석은 박수를 쳤고 만수는 조용히 커피를 내렸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진짜 일이 시작됐습니다. 만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믿어준다는 게 이런 거지요. 며칠 뒤 SNS에는 아버지의 의자라는 글과 함께 공방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좋아요와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누군가는 이 손의 흔적이 보인다고 썼습니다. 그 말 한 줄이 정호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오랜만에 그는 세상과 다시 연결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공방으로 낯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이정호 사장님 맞으시죠? 그때 미지급건 이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랜 세월 연락이 끊겼던 과거 거래처 사장이었습니다. 정우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쪽도 힘들었을 거 알아요. 비닐분은 탕감해드릴게요. 정우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진 빚은 끝까지 갚겠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그는 오래된 계산서를 꺼내 한 장씩 접었습니다. 종이 위에 묵은 숫자들이 여전히 차갑게 느껴졌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공방 식구들은 그 소식을 듣고 모두 박수를 보냈습니다. 만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이제 진짜 자유로워졌네요. 정우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나무를 깎았습니다. 그의 손끝은 단단했고 표정은 잔잔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 같았습니다. 며칠 뒤 공방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낯익은 얼굴이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였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아버지, 방송 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우는 놀란 듯 손을 멈췄습니다. 그래 왔구나.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다가와 먼지를 털고 작업대 옆에 나무 조각을 정리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두 사람은 같은 리듬으로 못을 박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박명자도 공방으로 왔습니다. 청소라도 좀 도와줄게요. 그녀는 서툰 손길로 창문을 닫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가족이 한 공간 안에서 다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전처럼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미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공방 불을 껐습니다. 불빛이 사라진 자리에는 따뜻한 공기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랜만에 별이 보였습니다. 그 별빛은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서 있구나. 이른 아침 공방의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 대신 따뜻한 커피 향이 퍼졌습니다. 윤석이 먼저 도착해 목재를 정리하고 있었고 곧 정우가 들어섰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주문이 2건 들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공방은 더 이상 생계를 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배우고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터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3명의 젊은 견습생이 공방 한쪽에서 나무를 깎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들의 자세를 세심히 살폈습니다. 손보다 먼저 마음을 다듬어야 합니다. 나무는 다 알아요. 그의 말에 견습생 하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웃음은 예전의 자신을 보는 듯 했습니다. 최만수는 병원에 입원 중이었지만 매일 영상통화로 공방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너머에서 그는 여전히 웃으며 조언했습니다. 나무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기다려줘야 돼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공방 한켠에는 만수가 쓰던 도구함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은 새로운 디자인 시안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이번엔 리본 라인으로 브랜드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정우는 도면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리본 다시 태어나다, 그 이름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는 곧장 지역 협동조합 등록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이제 이 공방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며칠 후 청년 목수 2명이 찾아왔습니다. 월세가 너무 비싸서 작업 공간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정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문 옆 빈 공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해요. 자리 나눴으면 되죠. 그 말에 청년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신문 기자가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이정호 대표님, 이 공방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요? 그는 잠시 말없이 창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햇살에 나무결이 반짝였습니다. 여긴요, 다시 사람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 말은 공방 전체를 감싸는 잔잔한 울림처럼 퍼졌습니다. 봄바람이 불던 날 공방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최만수 선생님이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정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망치를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며칠 전 영상통화로 웃던 만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나무는 사람하고 닮았지요. 기다리면 결국 꽃이 핍니다. 그 마지막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습니다. 장례식장에는 공방 식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조용한 조문객 사이로 나무 냄새가 나는 이들의 옷이 스쳤습니다. 윤석은 입술을 깨물며 선생님이 없으면 우린 어쩌죠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 없이 영정 앞에 향을 놓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물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랜 세월의 존경과 그리움이 가슴 깊은 곳에서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공방으로 돌아온 정우는 만수의 도구함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낡은 연필, 다른자, 그리고 접힌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정호에게라는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만수의 익숙한 필체가 보였습니다. 내가 못다한 공방의 꿈, 자네가 이어가게. 나무처럼 사람도 다시 자라야 하네. 정우는 편지를 쥔 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공방 한쪽 벽면에 작은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만수 선생의 자리라고 적은 나무패를 걸었습니다. 그곳에는 만수가 쓰던 망치와 자, 연필이 고스란히 놓였습니다. 윤석은 그 광경을 보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남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일입니다. 며칠 후 공방 입구에는 새로운 팻말이 걸렸습니다. 최만수 장학 공방. 그 이름 아래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남으면 인생은 실패가 아닙니다. 정우는 그 문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슬픔보다 따뜻했고 이별보다 단단했습니다. 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날 리본 공방 앞엔 작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시니어 창업 우수 사례 선정 리본 공방. 정호는 간판 밑에서 천천히 현수막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아무도 찾아오지 않던 이 공간은 이제 사람들의 발길로 북적였습니다. 견습생들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고 공방 안에는 나무 냄새와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정호는 정부 초청 강연을 위해 시청 강당으로 향했습니다. 단상 위에 서자 수십 명의 청중이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한 장의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사업 실패, 빚 2억, 그리고 다시 시작. 잠시 말을 멈춘 뒤 차분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때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다시 배우며 살았습니다. 청중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실패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정호는 청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물론이죠. 다시 시작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 멀리 객석 뒤편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아내 명자, 그리고 아들 준호였습니다. 두 사람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강당을 나서자 오후 햇살이 그의 어깨 위에 떨어졌습니다. 손끝에 굳은 살이 여전히 느껴졌지만 이제 그 손은 단단한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공방 앞 벤치에는 가족이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 향과 나무 향이 뒤섞인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정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마디를 되뇌었습니다. 이제 나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뒤로 물러나며 간판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다시 사람으로 시작하다. 음악이 잔잔히 깔리며 영상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서 다시 배웠습니다. 돈보다 사람, 실패보다 신뢰.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법은 혼자 배우는 게 아니란 걸.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